성조숙증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거든.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사골이랑 계란이 왜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동물성 식품이 성조숙증을 일으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어떤 분을 통해서 퍼졌냐면 한 한의사분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는 이제 사골이랑 계란을 추천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성장기 애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 영양가도 높고 성장지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골이랑 계란은 정말 매일 먹여도 좋을 정도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그 성장 클리닉 한의원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골이랑 계란을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에 걸리니까 많이 먹이면 안 된다라는 영상을 올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계정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언니 믿고 막 먹였는데 먹여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막 영양사한테 얘기했더니 놀라죠. 진짜 사골과 계란은 정말 진짜 처음이에요. 동물성 식품에 대한 그냥 막연한 도구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고기, 동물성 지방이 많은 어, 그런 식품들. 특히 사골은 단백질 없이 거의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살이 찐다라는 논리로 성조숙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살을 찌우는 거는 과도한 혈당으로 인해서 분비되는 과도한 인슐린. 맞아요. 이 살찌는 가장 큰 원인이니 그러면 아이들이 성조숙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체중 관리를 해줘야 된다면 끊어줘야 될 건 탄수화물이 되는 거야. 포화지방이 아니라. 지방이 살을 찌우는 게 아니니까. 지방은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고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으니까 전문가라면 내가 화났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 그분은 전문가잖아. 전문가가 무책임하게 동물성 식품이니까 안 좋아요? 라는 거였고 만약에 달걀을 가지고 성조숙증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 한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난각번호 3, 4번. 있죠. 항생제를 맞고 호르몬제를 맞잖아. 그리고 굉장히 불건강한 환경에서 사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란을 매일매일 몇 개씩 장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 우리가 자연상에서 원래 만났어야 했던 진짜 의미의 계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계란을 얻으려면 우리가 키울 수 없으니 사 먹어야 되는데 난각번호 1, 2번에 해당하는 그래도 건강하게 키워진 닭에서 얻은 달걀은 너무나 영양가의 보고이고 이거를 먹었을 때 성조숙증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우유에 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유가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하면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유는 송아지 거니까 사람 거가 아니니까 사람 애기한테 필요한 영양은 모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라는 게 다르잖아. 소는 커야 되고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소젖에 들어있는 우유에 들어있는 호르몬은 키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사람도 클 수 있지. 부정적인 의미로 과하게 클 수 있지. 뭐 살이 찐다거나 성인이 이걸 많이 먹었을 때는 성인은 이제 성장이 끝났는데 성장을 자극하면 더 이상 자라면 안 되는 것들을 자라게 할 수도 있겠지. 이를테면 종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우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해. 근데 그게 동물성 식품이어서 지방이어서는 아닌 거고 아까 계란이랑 마찬가지로 우유도 공장식 축산에서 얻어진 그러니까 호르몬제, 성장 촉진제 이런 것들을 맞고 자란 소한테서 그 젖을 얻었다. 그러면 그 우유가 건강하지 않을 건 너무나 확실하잖아.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나 그런 걸로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통통했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 등교하면서 1리터짜리 우유를 항상 들고 학교를 갔거든요. 우와. 물 대신에. 그러니까 나는 콜라는 안 먹어. 햄버거도 우유랑 먹고 떡볶이도 우유랑 먹고 진짜 그렇게 먹어서. 근데 진짜 오동통했어요. 우유가 오동통하게 만드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성장 촉진인자가 첫 번째 그리고 유당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영양사로서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살을 찌운다라고만 그냥 영양학적인 관점을 생각했었는데 그걸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소의 사육 환경과 그걸 생각했을 땐 너무 소름 끼치네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저도 사실 그거 몰랐거든요. 막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뭐 그냥 왜 틱에서 보면 막 넓은 틱 안에서 왜 음메 막 이러고 그 한동안 대기업의 모 우유 회사에서 그 소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막 같이 넓은 들판에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당연히 젖소라면 저런 곳에서 길러져서 저런 우유를 먹으니까 신선식품 너무 좋다. 완전 식품.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정말 원론적으로 그 소가 어떻게 키워지고 뭘 맞으면서 뭘 먹으면서 자랐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치. 그러니까 젖소가 먹는 음식이 소가 건강하려면 걔들은 풀을 뜯어야 되잖아. 그런데 얘들한테 사료를 먹이는데 그 사료에 얘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우리 그거 봤잖아. 저번에 같이 카놀라유 만드는 과정 내가 보여준 적 있잖아. 그때 나온 그 가공식물성 기름 만드는 부산물이 소 사료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어떤 곡물이나 씨앗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옥수수 같은 거 들어가고 그 이제 고탄수화물 식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얘들이 살이 찌지. 그쵸. 탄수화물 덩어리가. 혈당 많이 올리고 얘들도 살이 찌는 거지. 우리가 보통 애들한테 설탕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건 잘 알고 있거든. 설탕 안 먹어야 된다, 시럽 안 먹어야 된다, 입에 달달한 거 줄여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밥빵면 줄여야 된다 했을 때 왜냐면 얘네들은 일단 입에 넣었을 때 단맛은 안 나잖아. 그쵸. 밥 사실 되게 엄청난데. 맞아. 밥도 진짜 달달한데. 빵도. 평소에 단 거, 평상시 일반적으로 단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입에서는 그 단맛이 안 나니까 밥빵면을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왜 줄이냐? 탄수화물의 에너지 근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맞아요. 사실 얘네들은 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잖아. 그럼 몸에 들어올 때는 당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 얘네가 소화되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설탕이든 과당이든 당분이랑 어쨌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살찌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얘네들을 엄청 줄여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모닝빵 주고 시리얼 주고 밥을 고봉으로 쌓아주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가면 막 죽으로 아침 간식 주고 맞아요. 밥 먹고 또 죽 먹이고. 저희 아이가 초고도 비만이다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받고 나서 제일 먼저 바꿨던 거는 사실은 밥보다 먼저 끓였던 게 치킨이었어요. 제가 치킨을 진짜 저희 남편이 기억해요. 일주일에 5번은 시켜 먹었을 거예요. 제가 언니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을 읽으면서 생제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진짜 언니 입도수 너무 신경 써서 첫째 때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둘째 때는 진짜 거의 일을 못했어요. 같이 일하신 팀장님이 배려해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저는 그만뒀어야 돼요. 냄새만 나도 그냥 갖다 토하고 그러니까 엽산을 먹어 엽산제도 토하니까 교수님이 이런 키위라도 좀 먹어봐라. 근데 키위도 토하고 그래서 첫째 때는 있던 약이 없었어서 막 교수님 항암제라도 맞아볼래. 근데 그 항암제도 무섭단 말이죠. 사실은 원래 그 구토를 이제 낮춰주는 똑같은 자독이긴 한데 인지네스가 혹시 모르니까 그거는 위험하니까 안 맞고 생으로 버텼거든요. 근데 둘째는 있던 약이 조금 이제 막 승인되고 막 이제 막 보편화돼서 그냥 매일 먹었어요. 4알이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4알을 매일매일 낳기 일주일 전까지 먹었어요. 7주부터. 어머. 근데 언니 진짜 신기했던 건 치킨, 피자, 햄버거는 정말 잘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건 이렇게 먹혔는지 모르겠을 만큼 그러니까 아예 주방에 손을 놨어요. 저희 남편 요리 잘 못하거든요. 제가 요리를 다 했었으니까. 그나마 또 제가 먹는 게 치킨이에요. 그럼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최고가 우리 와이프 퇴근할 때 맞춰서 따끈한 치킨을 배달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저희 남편 저 그때가 생활이었단 말이죠.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와 그때 그 치킨을 같이 먹었단 말이죠. 맨날 피자도 먹었단 말이에요. 맨날 심지어 그 영상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막 살짝 운동하러 임신했었어도 이제 웨이트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몸 관리한다고 이제 웨이트 갔는데 피자 먹을 사람 저희 애가 쳐요 그래요. 엄마 밥 먹을 사람 먼저 먹을래요 먼저. 그래서 피자를 막 같이 먹어요. 와 진짜 지금은 알았더라면 정말 다시는 안 했을 텐데 그때는 내가 피자 치킨 햄버거를 같이 먹었어요. 감자튀김하고. 근데 그걸 우리 아이를 건강을 그렇게 나빠뜨리게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와 이거 진짜 치킨은 단백질이지. 그냥 튀긴 단백질이야. 튀김은 조금 벗겨서 먹이면 되지. 그런 기름이 우리 아이의 그런 어떤 성장과 비만 특히 염증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 줄 알았더라면 뭔가 좋은 옷 사 입히고
막 더 예뻐 보이게 하기보다는 정말 먹을 거에 더 신경을 써주고 저도 다 구역질을 해내더라도 그때 차라리 이메리코 베요타 나왔더라면 뭐 아니면 조금 더 무항생제 닭이라도 인지가 있었더라면 그런 걸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이 사진이 어느 날 물론 태어날 때도 통통했어요. 저희 남편이 저는 어렸을 때 통통했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님도 엄마도 야 니들 때나 통통해서 걱정하지 마 빠질 거야. 근데 저는 영양사로서 맨날 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불만 상담하고 일형 당뇨 애들 아니면 너무 어린데도 생활 습관이나 먹는 것이 잘못돼서 이형 당뇨 발현돼서 오는 아이들 맨날 상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럴 거에 대한 각성이 없었고 오로지 그냥 많이 먹었어. 특히 삼겹살, 뭐 돈가스 먹는다 이거 뭐. 김 안 돼요. 동물 안 돼요. 그냥 두부 드세요. 뭐 계란 흰자 드세요. 노른자 빼고 드세요. 뭐 이렇게만 얘기했었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와 그런 걸 알았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그래서 제가 식단을 바꾸고 저조차도 뭔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식단 바꾸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저희 남편이랑 결심한 게 우리 배달치킨 끊자였어요. 그랬더니 그 7살 정말 6살 이때면 정말 저희 큰아이가 오늘 아침에 영상 안 그래도 봤거든요. 다른 애 2배예요. 너무 속상해. 근데 지금은 홀쭉해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못 봐준 게 쓸 만큼의 어떤 뒤에 등에 살이 접힌다든지 배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배달치킨, 배달피자 특히 그래서 저는 기름 절대 콩기름 안 먹고 카놀라유 안 쓰고 그치. 올리브유만 무조건 고집해요. 돈을 쓰더라도 무조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다음 끊기 시작한 것들이 가공식품들. 콜라 사이다 물론 지금 이제 가끔 놀래요. 지인들이 뭐 영양사라서 관리시켜요? 애기 이거 보거나 영양사였던 걸 알아서 그래서 물론 그것도 맞다. 그렇지만 이 설탕이 얼마나 안 좋은 걸 알아서 과자쟁이를 이렇게 많은 아이를 있는데서 얘만 못 먹게 하는 거는 아직은 좀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아직 잘 모르는 아이한테 물론 설명은 하고 하지만 서로가 그게 어느 순간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기 못 하겠는 건 저도 콜라를 마시면서 지방간을 한번 있었었기 때문에 우리 애한테는 이것만큼은 용납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콜라 사이다는 지금도 안 먹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끊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양사라서 영양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이 꼭 쪼개져서 포도당이라는 걸 알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다 건너뛰고 밥빵면 이러면 약간 조금 물음표를 짓지만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끊어 나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정말 개인적인 차이점인데 아까 이제 시원이가 무슨 얘기했냐면 다른 애들은 다 먹는데 우리 아이만 못 먹는 게 좀 불쌍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나는 거기가 되게 위험한 지점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걸 계속 먹으면 지방간이 오고 맞아요. 이형당뇨가 오고 성주숙진이 오고 오면 안 되는 애들이 온단 말이야. 오면 안 되는 애들은 오지 않게 해야 해. 그러면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은 다 먹는데 못 먹어서 불쌍하니까 성조숙증이 조금 오는 걸 감안하고 저는 먹일래요로 들리는 거야. 나는 내 아이가 아직 정말 많이 건강해.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막 되게 좋아가지고 얘는 다소 먹어도 뭐 탄수화물 뭐 대사도 되게 잘 되고 그런 아이야. 자기 복을 타고 난 거지. 그럼 그런 아이는 조금 먹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이 아름답지 못했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병에 걸리는 게 불쌍한 거지 이걸 못 먹는 게 불쌍한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아이한테 알려줄 때도 네가 이걸 먹으면 얼마나 어떻게 아파지고 그렇게 아파지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것인지 늘 교육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를 못 먹는 건 불쌍한 거야 라는 거를 내가 생각하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게 그러네요. 되잖아. 그럼 아이는 이거를 못 먹으면서 나는 불쌍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걸 더 먹고 싶어질걸? 그렇죠.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거를 가르칠 때도 이걸 못 먹는 건 불쌍한 거다라는 뉘앙스를 주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 그래서 우리 집은 기본 원칙이 나도 안 먹고 신랑도 안 먹고 집에 들이지를 않아. 그게 너무 중요한 원칙이야.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제일 좋은 건 예방이지만 예방하지 못해서 이미 병이 왔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치료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저는 그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저희 아이는 진짜 탄수화물 밥순이거든요. 음. 진짜 밥순이에요. 그러니까 사탕 먹을래 밥 먹을래 물론 똑같은 점인데도 밥 먹을래 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하자. 밥 안 먹고 고기만 왕창 먹었다 갑자기 뒤돌아서 젤리 왕창 먹느니 그치. 밥과 고기를 일단 충분하게 먹는 게 일단 이게 우선 차라리 낫지. 그래서 이렇게 먹이고 하면서 점점 자기 손으로 뭔가를 끊어내고 안 먹겠다고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희열이. 오, 맞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군,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언니 조언해 주신 대로 뭔가 정말 단칼에 끊어줘야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제 스스로도 그거를 무의식적으로도 일으키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엄마가 나한테 건강한 음식을 주면서 이거를 당연해하면 아이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나는 생각을 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그러면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그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교육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입맛은 우리 어른들도 내 생각이 바뀌면 입맛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몸에서 당겨하는 것도 아직까지 약간 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입이 심심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케이크를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집에 있는 달달한 빵 막 아니면 막 마트 가서라도 약과 사 먹고 있거든요. 저 진짜로 피트니스 대회 마치고 나서는 약과를 한 번에 앉아서 2줄까지 먹은 적 있어요. 뭐 대드 배치는데 뭐 아까 뭐 2줄이 뭔 상관이야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냉장고에 있는 버터가 떠올라요. 많이 먹고 조금 더 짭짤하게 조금 더 맛있게 해서 딱 먹고 나면 또 좋아요. 물론 그리고 나서 빵이 당길 때 있지만 그러면 좀 더 건강하게 사워도우 빵으로 딱 한 조각 잘라서 버터랑 올리브 찍어 딱 먹고 나면 너무 제 자존감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꼭 케이크 먹고 나면 왜 후회하잖아요. 그치. 그냥 막 몸 띵띵 붓고 탄수화물 숨 쫙쫙 끌어들이니까 거기다 또 나와서 또 벌로 운동하고 말했는데 그 약간 저희 아이한테도 약간 운동으로 살을 빼줘야겠다 이런 거가 되게 있었어서 보여줘야지 해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 오고 여전히 뒤돌아서 콜라 마셔 어티서럽다. 네, 빵 그냥 막 먹어 하니까 띵띵 붙죠. 저 정말 보기 좋은 돼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신기한 게 허리 라인도 훨씬 더 예전보다 스트레스 없이 운동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도 엄마로서의 아이들한테 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내로서 대하는 것도 나로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도 사실 스스로 선택이 가능해진 게 이제 저희 큰아이 이제 올해 9살이 되니까 생각을 본인이 하게 되잖아요. 옛날에 맨날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주사 맞았지. 이거 봐봐 헤드폰 보여줘요. 막 림게 맞고 했던 거 뻑하면 폐렴이어가지고 물론 아이가 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러면 먹어야지. 귀여워. 먹고 물론 가끔은 내가 이렇게 다그쳐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그 부분에 와서는 진짜로 아이들도 저도 이게 딱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아이도 정말 본인도 뭔가 이제 뚱뚱하다라는 거가 이제 인지가 돼가는 시점에 저희 애가 너무 그 자란 속도가 정말 빨라서 신발이며 옷이며 매 계절마다 샀어요. 매 연이 아니라. 너무 빨리 큰다. 키도 크지만 옆으로 찌니까 맞는 옷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이 식단과 제 식단을 바꾸고 나서 작년 가을에 입었던 옷을 올해 가을에도 입은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손주수 클리닉에서 그렇게 주사 잡고 권유하죠. 네. 왜냐면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효과가 빠르고 사실 이제 그 부모님들도 음식 못 바꿔요. 제가 영양 상담하면서 어머니 이런 음식은 끊어내셔야 돼요. 특히 가끔 싶은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바빠서 그냥 편의점 김밥 먹여야 되는데요. 그냥 애가 편의점 가면 초코우유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애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막 이런. 안타까워. 점점 더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이런 음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열리게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고 나서보다 더 막 미쳐버리겠나.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그걸 보여주고 당장 체중 1, 2kg를 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고 본인이 느끼게 해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살을 빼야 되니까 막 무조건 뛰키고 줄넘기 시키고 풀 먹이고. 네, 맞아요. 그냥 샐러드만 먹이고 성조숙증이라는 개념을 나는 어떻게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이른 나이에 생식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른 나이에 번식 능력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거를 이렇게 이해했어.
식물들도 척박한 환경이나 자기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이 꽃보궁리를 빨리 맺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 자기의 생존 확률이 좀 줄어들수록 빨리 씨를 퍼뜨려서 와, 왜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원튼 원치 않든 생존과 번식을 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잖아. 자연의 섭리에 따르자면 얘네들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 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퍼뜨려서 계속 살게 하는 거잖아. 인간도 언젠가 죽으니까 내 새끼를 낳아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럼 얘네들은 생명만자의 꿈을 실현시키려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퍼뜨려야 돼. 그래서 개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사람에게 갖다가 얘기를 해보면 얘들도 건강하게 생존할 가능성이 몸이 줄어들었다면 빨리 생식을 해서 맞아요.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게 엄청나게 슬픈 병인 거지. 근데 그 얘기가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하는 게 그게 자연적으로 길어진 게 아니라 의학의 기술이 발달해서 연명을 오래 시키는 거지 오래 살게끔 몸을 바꾼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빨리 죽는 사람들이 또 많아. 암에 걸려서 정말 저랑 동갑인데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젊은 분들도 그런 건강의 문제를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질병이 빨리 오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부르는 그런 질병들이 전부 다 대사성 질환이란 말이야. 맞아요. 암도 그렇고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이런 거 전부 다 지방간의 입다 전부 다 대사성 질환이고 나는 성조숙증도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 몸이 죽음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대사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빨리 생식 기능을 발달시켜서라도 생존의 욕구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어디까지나 나의 가설입니다만. 병원에서 제가 봤던 풍경들과 또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사 건강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다면 가공식품 끊어주고 정제탄수화물 당분 끊어주고 집에서 건강한 자연식품을 먹게 도와주고 아이들 성장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충분히 잘 먹여주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트레스 주지 않는 거. 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다는 거야.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먹었어요?를 여쭤보고 다 기록을 했어. 두 번째는 아이가 잠을 얼마나 자나요?를 여쭤봤어. 수면이 부족하면 코티솔이 계속 분비가 됐을 거고 그게 또 대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게 너무나 분명한 상태.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생각하시기에 아이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도 여쭤봤어.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거를 병원에서도 물어보던가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이 마음은 뭔지, 부모의 관계는 좋은지 전혀 안 물어본다는 거야. 여기에 답이 다 있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사 맞히는 걸로 끝내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병원의 운영 체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를 못할 건 아니기는 해.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도 돈 버셔야 되고 환자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야 먹고 사실 텐데 이런 거 일일이 다 물어보고 문진하면 로테이션 못 돌아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환자들도 빠른 어떤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거지 맞아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진 않아. 맞아요. 그게 둘 다 문제인 거야. 의료 체계도 문제지만 소비자가 엄청 문제인 거야. 맞아요. 빨리 빠르고 쉽게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맞아요. 그럼 의사는 요청 받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큰아이 성조증 검사를 하러 갔다가 두 번, 세 번째 병원을 가지 않았던 이유도 너무 잘 알아서 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정말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지표는 아이의 등살과 예, 그런 일단은 몸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피부에서 아토피처럼 저희 100일 좀 전에 한 번 피부가 싹 뒤집어졌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분유 먹고 그냥 쌀비용 유식 먹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배달 음식 먹게 되고 막 아무튼 그렇게 커면서도 피부가 계속 그랬었는데 피부에 드러나는 것들이 조금은 좋아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벌써 피부는 알아요.
이런 살에 대한 거는 아직은 잘 인지가 조금은 늦지만 피부가 확실히 다르니까 본인이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간식사로 이렇게 갖다 없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딱 닫고 냉동실도 수십 번 열지만 뭐가 없어요. 다시 또 닫고 이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내년쯤에 한 번 이제 병원 가서 그 수치를 한 번쯤은 봐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가면 너무 사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엄마분들이 너무 여기서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또 병원 갔는데 그대로라는데요? 이러면 이제 좌절감이지 맞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끈기 있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끈기 있게 언니 얘기 듣고 끈기 있게 해서 내년쯤엔 한번 조금 이제 가보고 검사해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조금 가져보고